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위장이 안 좋으면 체했다. 그다음에 위벽이 염증이 생기면 속이 쓰리다. 아프다. 쾌변은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있으니까 배가 자주 아픕니까? 겨울에도 감기약 사러 오면서 아이스 커피 들고 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소화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먹고 뭔가 여기 체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과 장이 안 좋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내가 입에서 씹었지요. 씹으면은 이제 식도로 내려가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은 뭐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밥통이에요. 거기서 막 움직여 가지고 이거를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 염산이 나와서 이걸 녹이는 거예요. 그럼 소화하는 곳은 위장. 그다음에 요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 들어가면은 영양을 흡수해요. 그다음에 대장으로 들어가면은 배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위장이 안 좋으면 체했다. 그다음에 위벽이 염증이 생기면 속이 쓰리다. 아프다.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면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미식거린다. 요건 위장의 문제고요. 장이 안 좋은 건 아랫배 쪽인데 배가 아프다. 그다음에 가스가 찬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요거는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윗부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죠. 위장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좀 아래쪽이 흔히 말 아랫배라고 하죠. 아랫배가 아프면은 이거는 내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아까도 뭐 손바닥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뭐 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장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물어보시는 뭐 질문이나 체크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쾌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쾌변은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있습니까? 배가 자주 아픕니까? 다른 거 먹고 잘 탈이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파악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3개 다 이제 그렇다고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나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건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상태가 틀리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사람마다 경우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장이 나쁜 분들이 좀 뭐 유독 하는 뭐 생활 패턴이나 혹은 뭐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태음인 좀 체격이 크고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잘 먹는데 아랫배는 찬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먹기를 좋아하는데 찬 음식을 먹는다. 겨울에도 감기약 사러 오면서 아이스 커피 들고 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감기 걸리면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 커피를 둘이서 들고 와요. 그래서 "감기약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마찬가지고 찬 거, 왜냐면 우리 몸이 36.5 도인데 찬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특히 위에도 소화가 안 되고 장도 안 좋은데요. 밀가루는 가루를 찰지게 다져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밀가루 안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글루텐 단백질도 있지만은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글리아딘 단백질이 사람에 따라서는 조눌린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그것이 장 누수를 지킨대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즐겨 하는 사람은 장이 누수가 돼서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밥보다는 점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있고 또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데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또 찬 음식, 냉한 음식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페에서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 케이크나 빵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진짜 장한테 진짜 안 좋은 거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아침 잠을 깨고 하려면 좀 달달한 게 좀 땡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배 아플 때 특히 장이 안 좋다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산균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요즘에는 그래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인식도 많이 생겼고 또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유산균 먹으면 정말 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네. 유산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유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또 식물성 유산균 생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균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장이 좋아지는 거고 유산균은 도와주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보통 유산균을 먹어도 좋아지는 사람이 많고 유산균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뭐 사는 분들이 많고요. 백화점에서도 사고 인터넷 판매에서도 사고 이렇게 챙겨 먹는 분이 많은데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좀 더 좋은 유산균 생성 물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유산균 제품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뭐 정말 뭐 균주가 뭐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약사님께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유산균 제품들을 뭐 보셨고 또 공부하셨고 아실 테니까 이게 정말 그 제품마다의 편차가 엄청나게 큰가요? 어떤가요? 편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딸이 사줘서 뭐 우리 며느리가 사줘 이렇게 먹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먹어도 별 소용이 없던데."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상관없지만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좀 까다롭게 골라서 좋은 것을 드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까다롭게 고를 때 이것만을 좀 보고 골라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은 유산균 제품 중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유산균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데 락토바실러스 무슨 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락토바실러스 균은 위장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되는 균이 많은 거는 변이 좀 무르고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잘 듣습니다. 근데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써 있는 균주가 있거든요. 요거는 혐기성 균인데 대장은 공기가 없는 혐기성 상태예요. 거기에 많은 균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나는 심하다, 가스가 많다 이런 사람은 비피도박테리움 균을 선택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드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서양에서 유래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유를 어떻게 하냐면 단일 균주를 10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균주에 그런 것은 얼마만큼 순수한 좋은 균주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네이밍을 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이 있으면 장 내에 부패균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끊으면 다시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동양에서는 이미 좋은 식물성 유산균을 먹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김치라든지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에 아주 발효 음식에 아주 좋은 균주가 있고요. 장수 노인촌을 찾아가게 되면은 장수 유산균이라고 하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균 같은 거 이런 균주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찍이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콩을 발효해 가지고 여기에서 유산균 생성 물질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쉽게 생각하면 동치미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동치미 물을 먹어도 시원하지만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편한데요. 그 동치미 국물 속에는 유산균이 대사된 어떤 여러 가지 효소 대사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치미 국물을 제품화해서 보관해서 제품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 공법을 일본에서 일찌감치 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입해서 들여서 먹었던 거죠. 굉장히 고가 그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장도 좋아지고 나중엔 장이 좋아지는 게 혈액까지 맑아지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챙겨 먹는 그런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일본 제품보다 더 좋으면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고 이런 그 콩을 한 요즘에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이렇게 발효를 하는데 우유는 단일 균주를 발효하지만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은 공서 배양을 해요. 여러 균주를 같이 배양을 하다 보면 이 균주가 굉장히 자생력이 강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즉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런 균주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뭐냐면 박테리아, 세균, 신 죽인다. 세균을 죽인다. 그러니까 나쁜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 천연 항균 물질인데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유해균의 그 세포막을 뚫어서 사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장누수라든지 궤양성 장염 또 이런 그 만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는데 악성 부패균이 장 내벽의 화학 결합 수준으로 딱 달라붙어가고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은 그런 균도 죽여가지고 퇴치하고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주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는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 약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균 하면은 뭐 몇 종 몇 종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뭐 위장이 약하거나 혹은 대장이 약하거나 이 약한 부위에 적합한 유산균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균주가 몇 마리야. 막 그것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성능이 좋지 않은 총 100대보다 아주 성능이 좋은 그거 한 대가 더 좋죠. 이제 첨단 무기가 제일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균주가 몇 개다 여기에만 혹하는 것보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믿을 수 있는 데서 만들었는가?' 이런 걸 보시면은 좀 그 차이가 나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저는 뭐 이런 걸 엄청 챙겨 먹진 않으니까 이게 유산균 제품 하면은 그냥 드는 생각이 그냥 균이 몇 종이 들어 있고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 있냐를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보장균수 네. 고것도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살펴봐야 될 것들 뭐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요즘에 기능성으로는 여성들의 질과 방광염에 좋은 그런 균주가 따로 있고요. 또 이제 그 김치 유산균은 아토피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산균 생성물질은 분말 타입이 있고 액상 타입이 있는데요. 액상 타입이 먼저 이제 그 박테리오신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드시고 좋아지면은 불만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균 제품들을 보면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그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통 먹는 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제가 그게 유산균이죠.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유산균이나 밥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챙겨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꼭 챙겨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러니까 유산균에 먹이는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아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요즘 나와요? 그런 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는 같이 나오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먹으면은 앞단에서의 뭐 식이섬유 같은 유산균을 먹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약사님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간다 나는." 이런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먹으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저는 약사이면서도 어떤 개념도 없고 공부도 덜 되고 약국 업무에도 이제 잘 몰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살집이 없으니까 참 볼품이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먹어서 사실은 위에서 소화를 해서 장에서 영양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내려가서 12지장 내려가죠. 그다음에 공장이 있고 공장은 비어 있는 장인데 거기는 유익균이 많은데 여기에 부패균이 많게 되면 영양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얼굴 색이 희멀겋고 좀 피곤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희 약국에 최근에 방문한 60대 남성분이 계세요. 그래 그분이 제 책도 읽고 아주 팬이 돼서 위화장 책을 그분은 빌려드렸더니 밤을 새서 읽으셨대요. 그 책이 너무 재밌다고. 그 읽고 와서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고뇌에 쌓인 표정을 하세요. 그 여기에 이제 짙은 주름이 있고 눈이 처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오셔서 좀 친해져서 "아우 사장님 좀 인상 좀 펴세요. 왜 인상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대변이 편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이 써진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니까 인상이 써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성형을 수술해야 되나?" 인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어느 날은 또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고 오늘 얼굴이 어떻게 좋으셨나?" 그랬더니 내가 쾌변을 해서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이 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7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은 정말로 장이 안 좋으셔서 멀리 어딜 갈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제가 권하는 이제 액상형 유산균 생성물질을 약간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한 달분씩만 사다가 드시고 또 오시고 그래서 한 5-6개월 정도 드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화장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인터뷰했던 분도 이제 어디를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지하철역이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지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내가 신호가 오면은 화장실 가장 가까운 역에 가서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이 나쁘신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불편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안 좋고 내가 배가 아픈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한다.
또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약사님께서도 뭐 겪으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와서 뭐 돌이켜 보시면은 그런 이제 먹기만 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거는 첫째로 장이 누수됐다고 봐야죠. 장이 샌다는 건데요. 장 육문은 원래 촘촘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는 곳을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심지어 기생충이 전부 다 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피부염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장에서 면역의 70 내지 80%를 담당하는데 장이 안 좋게 되면 이거 면역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분들이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가운 음료와 찬 음식, 밀가루 음식, 날 음식. 그리고 장이 매우 안 좋은 분들은 배추 겉절이 있죠. 그런 것도 삼가는 게 좋은 게 고춧가루를 말리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곰팡이균이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겉절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는 곰팡이균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젓갈류에도 곰팡이균이 많고 땅콩도 오랫동안 보관한 것은 거기에 아플라톡신이 많은 그 곰팡이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과를 깎을 때 사과 꼭지에도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려내는 과정에서 또 칼에 묻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이제 당혹스러운 게 이제 나는 배가 아프고 이렇게 배에 문제를 뭔가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뭔가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딱 이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2년에 한 번 이제 그 건강검진하고 위 내시경은 2년에 한 번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비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권하죠. 근데 이제 용종이 있으면 이제 매년 다시 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는 용종이 있느냐, 대장암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종이 없고 대장암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 기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별개죠. 용종이나 대장암이 없다 그래도 장 누수가 있고 그 장 누수를 그 내시경 카메라가 다 그것까지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의 정상이다 하는 것과 나는 장이 안 좋다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죠.